pH 관련 혹은 뭐 그 외에 화학적 관련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알칼리라는 게 뭐가 잔류를 한다고 했는데 네. 잔류를 하면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원래는 이제 염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아민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염이라 그러면 그 상태는 알칼리성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아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염이면 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는 이제 제 말씀은 이제 알칼리성이 아니란 말씀이고, 사실은 뭐 약산성인데 염이 잔류한다. 염이라는 것은 원래 물에 기본적으로는 잘 녹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세척을 잘하면 없어지는 게 맞고요. 이제 아민이라는 게 결국은 케라틴 구조의 산이랑, 그렇죠? 산이랑 어떤 이온 결합을 통해서 염으로 그때는 형성이 될 수는 있죠. 만약 그게 남아 있다면 당연히 문제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등전점에서 서로 안정된 결합을 해야 되는데, 만약 모노 에탄올 아민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 글루타민산과 이미 염결합을 하고 있으면 글루타민산은 원래 등전점에서 안정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아민 때문에 방해가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가능하겠죠.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네. 원래는 지금 이론은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용자나 윤석 때부터 결국 알칼리가 잔류하기 때문에 손상의 원인이 된다. 지금 이렇게는 돼 있는데 지금 화학적으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겪고 있잖아요. 알칼리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보편적인 얘기라면은 그게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알칼리 때문이 아니라 이미 어떤 기존의 어떤 과연화라든지 과손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미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그 다음 시술에서도 데미지를 입을 거고, 그거를 알칼리가 잔류하기 때문에 손상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 지금 화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우리가 다시 이거를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유가 되는 이 기관인 같은 게 혹시 따로 있나요? 자연적으로 잔류되어 있는 게 빠지는, 자연적으로 잔류되어 있는 게 네, 빠지는 빠질 수 없나요? 구조.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모발의 구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런 건 있는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이런 버터 제품을 쓰고 그런 제품을 써서 시술을 한 다음에 다음번 방문하시는 고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고객과 그런 제품을 쓰지 않고 오셨을 때 고객 중에 손상도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버퍼 제품을 꼭 잘 꼼꼼히 써주는 게 지금도 건강하고 다음에도 건강한 펌을 위해서, 이런 시술을 위해서 꼭 그런 버퍼 제품을 저는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일주일 뒤에 이제 뭐 이런 알칼리 뭐 빠져나가고 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우리가 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충분한 근거나 이유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세정을 한다거나 해서 수분이 들어가서 당연히 알칼리가 빠지는데 도움은 되겠죠. 저희는 사실 일주일 같은 거 기다리지 않아요. 저희가 안전하게 시술만 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날도 시술이 가능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헤어 할 때는 내일 가서 샴푸하셔도 돼요. 뭐 보통 보면 펌 하고 나서는 물도 좀 적게 닿아야지 뱉는 거고, 파마 샴푸도 뭐 하루 이틀 안 하잖아요. 저희는 지금 그런 시술을 안 해요. 그거는 예전 방법이고, 저희가 이런 화학적인 것들이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구설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지,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산화라는 게 연화만 잘 된다면 네. 산화는 금방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잘 된다. 네. 잘 되나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건 연화가 잘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팽윤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과팽윤이 되게 되면 계속 단백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다시 결합하기까지는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팽윤이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과팽윤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연화가 되거나 가평이 되면 그 산화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정한
적정한 환원을 시켰다면은 산화제가 하는 역할은 결국 뭐 산화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산화는 저번 시간에 이미 다 강의를 한 거예요. 과수는 과하게 반응을 해서 빠르게 산화가 되는 거고, 브롬은 그 침투 속도도 높고, 그리고 그 산화 반응도 늦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둬야 되는 거지. 연화가 잘 됐다고 해서 얘네들의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진 않는다. 산화제는 산화제일 뿐이다. 딱 이거예요. 속눈썹 펌제 이제는 거의 브롬차가 나오고 근데 그 이유도 대부분 헤어 쪽에서는 거의 과수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지금 어차피 크림 타입으로 쓰셔야 되잖아요. 저희의 중화제는 과수를 쓰고 있는데 다 수용성입니다. 물 네. 타입이거든요. 근데 사실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크림 타입의 과수를 만들려고 하셨지만 과수인 경우에 점도가 원하는 점도를 얻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여러분 시술하실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제조 기술상 과수를 쓰기에는 그리고 원하는 점도를 만들기에는 크림 타입으로는 좀 부적절하다. 과수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이제는 브롬산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과수를 만들 수는 있을 것 네. 같은데 과연 그럴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